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재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가배상의 유정 사무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가배상의 사례는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등 관계자들이 우리의 과실만을 추인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 담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분은 냉난방기 설치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 동시에 업무를 알선하는 기업체에도 소속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적으로 냉난방기의 이전 설치를 의뢰받아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이전 설치한 냉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은 저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속되어 있던 기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터라 바로 단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였고,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는 이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배상 책임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속된 기업체 그리고 보험사까지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저희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수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손해액에 대한 분쟁으로 진행된 소송인데 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송전이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저희 의뢰인의 책임 여부를 떠나 자신들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책임액, 보험자의 지급 책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 방어였는데요. 사고 초기 보험사가 배상 책임액까지 검토했던 이유는 저희 의뢰인이 사고 냉난방기 이전 설치 시 실외기 전력선을 정식 규격이 아닌 전선으로 설치했던 사실이 컸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의뢰인이 정식 규격이 아닌 전선을 설치한 사실은 맞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실내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기술 자문을 받아서 소명을 하였고, 사고도 약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작업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보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재판부에서 낯설 수 있는 보험 용어 해설과 해당 보험의 피보험 이익, 보험자의 지급 책임 발생 여부 등을 상세히 풀어서 예비적으로 만약 우리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공동 피고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송이라도 그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원고의 배상 책임액이 너무 과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수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했을 당시에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업종의 평균 데이터와 피해 업장의 규모, 피해자 측 청구 손해의 상세 등을 통해 제가 손해액을 추정했을 때 상당히 많은 감액이 예상됐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법원 감정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 8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약 1,700만 원 정도가 원고의 손해에 평가되면서 다툼의 금액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죠. 이 사건은 최종 판결 전에 조정 결정을 먼저 받게 되었는데요. 이 조정의 결과는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법원 감정액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배상 책임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확정되더라도 저희 의뢰인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들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고를 비롯해 다른 피고들이 모두 조정에 이의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의한 다음에 본 소송에서 추가로 다툰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원고의 전부 패소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 저희가 반대로 원고 측 법률 대리를 수임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소송 이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이끌어내서 정리를 했겠지만,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선 치더라도 이 사건에 한해서는 금반원의 원칙 등 보험에서의 대원칙과 관련 입증 자료를 통해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와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것과, 반대로 원고 측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액 손해액 파악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드시 화재 사건,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은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업무를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에 필요한 법리 구성과 자료 증빙, 손해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가 배상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